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FTX 파산, 내 돈은 어떻게 되나? 전염 효과의 끝은 마운트 콕스를 언급을 하면서 자, 이 제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 더. 코인판 리먼 사태, 개인 투자자 몽땅 잃을 수도. FTX 파산 신청 연쇄 파장, 암호화폐 법적 보호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기사 두 가지를 보면서 모든 개인 투자자의 수급을 차단시킵니다. 자, 그리고 쳐다도 보지 않게 만들죠? 과연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제가 항상 언급을 드리죠? 이미 이 시장은 정해져 있다. 일로 에너지의 파동이 옮겨가고 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 즉 리플과 XRP를 비롯한 바로 디지털 물질로의 전환,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간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메타로의 확장과 우주로의 확장, 그리고 대량 생산이 끝나가는 그동안 수백 년간 기업의 중심에 있었던 그 문화에서 바로 CBDC의 세상. 자, 결국 코인이 세상에 오지 않는다면 CBDC의 세상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체제가 끝나지 않으면 블록체인의 세상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바로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서 코인은 도박이야. 투자하면 안 돼. 위험한 거야. 마치 예전에 주식 투자하게 되면 망하는 것처럼 지금도 매수,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서 모니터 앞에서 죽치고 앉아있게 되면 공부하는 도박판이 되겠죠. 즉, 결국 이길 수 없는 게임이 됩니다. 도박은 오래 하면 지는 게임이에요. 코인도 마찬가지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지는 게임입니다. 고로 투자를 제대로 해야죠. 왜? 이 시장은 최소한, 정말 최소한 100배 이상 성장하는 것은 확실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FTX 이슈를 가지고 현재 큰 노이즈를 일으켜 가면서 수급을 차단해놓고 물량을 지금 지들끼리는 단기와 중기와 장기 간에 물량 손바뀜이 있겠죠. 그저 우리는 이 이슈와 이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비트코인 지난 7일간 20% 넘게 급락, 투심도 악화되었다. FTX 사태 암호화폐 규제 필요성 시사. 자, 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에 대한 필요성 시사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 첫 번째는 리플과 SEC 간의 소송입니다. 따라오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그리고 전반적인 규제에 대한 틀이 필요하겠죠. 이 틀이 필요하기 전에 주식과 그리고 주식에 대한 반등, 원화의 가치에 대한 반등, 그리고 코인 시장이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FTX 사태로 인해서 눌리고 있죠. 왜 그럴까? 규제에 대한 부분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밑그림을 그려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매입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저축의 개념으로서. 자, CME 페더치에서 11월 기준금리 50bp 인상 확률 80.6, 75bp는 19.4. 자, 8대 2의 비중입니다. 현재 시장은 지금 50bp를 반영하는 중이다. 주식시장을 예로 둔다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딱 50bp를 올리면 그때부터 꺾입니다. 이미 50bp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죠. 모든 게.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하면서 또한 마사지를 하겠죠. 요거에 따라서 또 방향타가 결정될 거고요. 점도표 그리고 의사록에 따라서 또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런데 코인 시장은 이것과 관계없이 FTX 이슈로 인해서 현재 눌려 있다는 거죠. 이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은 아직 올라가면 안 돼.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죠? 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였죠.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뒤지던 네바다주 후보가 역전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이든은 공화당 공세 방어에 무기를 확보하였다 라고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 자, 그 전에는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었는데 그게 거꾸로 가네요. 자, 어떻게 미국 정치가 펼쳐지는지. 사실 미국이 정치가 상원이건 상원과 하원에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이 정치와 큰 의석과 상관없이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분에 사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데 시차는 발생을 하겠지만. 자, 고래는 24시간 내에 거의 5억 4,200만 XRP를 이동합니다.
그들이 향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4,950만 XRP가 빗소에 알려지지 않는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고요. 3천만 XRP 또한 빗소에 알려지지 않는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따라오는 3억 1,200만 XRP가 알려지지 않는 지갑으로, 따라오는 1억 5천만 XRP 또한 알려지지 않는 지갑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거죠. 리플과 SEC 사례를 둘러싼 긍정적인 발전 때문에 소송에 대한 기대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캐나다에 둔 거래소는 XRP를 재상장하여 플랫폼에서 토큰 거래를 제기했다는 부분.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2023년 중반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갑 간의 이동과 거대 물량이 이동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나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자, 리플과 에스코르에 대한 물량,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로 알려지지 않는 지갑들, 타 전 세계의 거래소를 통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그 부분들, 모든 지갑을 역추적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고래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사실 XRP를 정말 싸게 모을 수 있는 기회겠죠. 추후에 밑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 자, 패러다임. 리플과 SEC 소송에 리플 지지 의견을 제출했던 소식입니다. 아미쿠스 브리프. 전문 벤처 투자자 패러다임이 소송에 리플 측에 유리한 의견서인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하였다. 총 13개인가요? 이제 리플 측에 지원된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했던 기관들이. 그래서 리플의 소송의 결과가 크립토 및 웹3 회사의 설계 및 운영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규격이 나와야 될 텐데요. 자, 카카오페이, 하는 디지털 화폐 사업에서 오프라인 CBDC를 개발한다. 카카오, 그라운드, 그리고 클레이튼, 카카오페이. 자, 이들이 대한민국의 CBDC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다 작동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한국은 소매용, CBDC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도매용이 사실 핵심입니다. 거액 결제용, 그리고 소매용, 그리고 도소매 병합. 이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한국은 CBDC 중에서 소매형의 바로 지금 현재 카카오,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 있는 카카오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CBDC 세상은 99.9%가 아니라 100%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CBDC가 사용되는 그 미래, 인플레이션을 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바로 정부 부양책이 펼쳐지게 될 때, 통화정책, 그리고 이 부분을 효능이 있구나 하게 됐었을 때 각 국가들이 CBDC를 도입하게 되는 모습들, 바로 카카오가 그 부분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크러스트, 하는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실험을 완료한다. 클레이튼 기술을 활용해서 주사업자 그라운드 X, 클레이트 사업 크러스트로 이관. 그래서 15개 시중은행과 대규모 추가 실험도 실시 예정이다.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가격이 흔들거리고 시장에 노이즈가 많고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공포감을 조성을 하죠. 그죠? 이게 맞는 건가? 진짜 맞나? 하고 가격이 안 올라가게 하면 또한 흔들릴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본질에, 펀더멘털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과 또한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한 뼈대, 플랫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위프트, 세계 200여 개국의 1만 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 대금을 결제하는 데 활용하는 전산망이다. 세계 각국의 송금망은 스위프트를 거친다. 예컨대 미국 기업이 한국에 있는 기업에 돈을 보내기 위해 미국 거래은행에 요청을 하면 이 은행은 스위프트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거래은행에 메시지를 보내 결제하는 식이다. 다시 한번 메시지 통신망입니다. 여기에 리플렛은 뭐다? 실제 자산이 이동되는 플러스 알파, 실시간 자산이 이동되는 그런 방식이게 되겠죠. 그죠? 양방향. 그리고 여기에 블록체인을 통해 보안까지 확보가 되었던 24시간 365일 전 세계 중앙은행의 회계 정보를 공유하는 바로 가치에 이전되는 그런 인터넷 가치의 웹3 3.0 망입니다. 세계 금융에 연결을 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1973년 유럽과 북미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 자금 이동 및 결제 업무를 위해 만들었으며 2022 현재 스위프트 지분은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려요. 3,000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태생은 유럽과 북미의 240여 개 금융회사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의 주인은 누구다? 유럽과 북미의 바로 은행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장돼서 전 세계 3,000개 금융회사가 스위프트를 소유하고 있다. 즉 유럽과 미국에 있는 거대 금융 기득권이다. 스위프트의 주인은 즉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국제 결제 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의 직격을 만든다. 스위프트 퇴출 제재가 금융의 핵무기로 불리는 이유다. 전 세계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자, 이 부분과 연장되어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죠. 참고로 12개 지역의 지역 연방은행 중 가장 중요한 포스트는 다녀코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뉴욕 주식시장과 전 세계적인 규모의 투자은행과 일반 은행들이 뉴욕 연준의 산하에 있어서 그렇다. 그렇기에 뉴욕 연준 총재만 FMC의 당연직 부의장으로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실제 연준의 실세라는 거죠. 페더럴 와이어, 연준 의장 또는 연준 이사, 연준 의장, 부의장 2명, 연준 이사 5명, 의결권 7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도상 시스템이고요. 진짜 핵심은 뉴욕 연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주요 주주인 JP 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은 공개시장에 상장된 주식들이다. 다시 한번 감이 오시나요? 이들이 누구다? 스위프트의 주요 주주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이다. 다시 한번 따라오게 되는 누구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바로 주요 주주는 누구죠? 마스터카드이죠. 마스터카드의 주요 주주는 누구죠? 시티, 웰스파고라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마스터카드가 최대 주주이죠. 여기에 CT, HSBC, 유니온뱅크, 웰스파고가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 리플로 다시 한번 잠시 돌아갔다가 오겠습니다. 크리스 라슨, HSBC, IMF와 연결되어 있죠. 수잔 에티,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갈링하우스, 야후와 실버레이크와 연결되어 있죠. 야후는 누구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실버레이크는 어디죠? 바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 글렌 허친스는 뉴욕 연방은행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코야마 마사시, 소프트뱅크. 자, 그리고 로지리오스, 미국 재무부, 마이클 워렌, 미국 백악관, 미 정부, 샌디 오코너, JP 모건, 뉴욕 연은, 그리고 바로 다시 한번 뉴욕 연은과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바로 뉴욕 멜론 코퍼레이션, 뉴욕 멜론 은행인 거죠. 자, 이들이 바로 리플 이사회에 포진되어 있으며 전 세계 중심의 심장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월가 큰손 허친스가 페드 움직이는 숨은 손이냐. 그래서 윌리엄 더들리의 뉴욕 연은 총재, 바로 전 연은 총재죠. 뉴욕 연은의 전 총재의 후임으로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던 존 윌리엄스가 바로 뉴욕 연은 총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막후 실력자가 바로 월가 큰손 허친스였다. 더불어 허친스 센터, 자, 여기 보게 되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링크스 연구소 내 허친스 센터가 있다. 여기에 바로 둥지를 튼 전직 고위 페드 인사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제넷 옐런, 자, 이런 주요 인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 대통령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바젤 은행 감독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바로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등 은행 감독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 각국 감독 당국 간 협력 및 정보 교환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자, 쉽게 말해서 금융의 제도를 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에 자기자본 요만큼은 꼭 있어야 돼. 더 이상 남 위험한 돈으로 장사하지 말고 요 비율은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금융에 대한 규격을 다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따라오는 국제결제은행을 좀 보시자고요. 자, BIS,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모든 국제은행에 대한 결제에 해결한다. 국제결제은행. 자, 국제금융 안정을 목적으로 각 나라 중앙은행들의 관계를 조율하는 국제협력기구이다.
BIS 자그자본 비율을 정해서 발표하는 곳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중앙은행의 중앙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다. 1930년에 국제결제은행은 만들어졌습니다. 서유럽과 미국 등 전쟁 순전국이 당면했던 문제는 독일로부터 배상받은 것이었다. 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바젤에 바로 국제결제은행,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여기서 자기 자본 비율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즉 뭐죠? 미국과 유럽의 금융 기득권의 시스템이다. 여러분들은 사실 지금 모든 보는 부분을 리플과 XRP, 자 따라오는 ISO 2002, 스위프트, 금융 기득권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그 시스템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ISO 2002 개요, 국경 간 지불의 미래. 세계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인 ISO 2002 현대 지불에 대한 사실상 글로벌 데이터 표준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호 운영성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고 고객에 진화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리플은 이제 ISO 2002 표준 기구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DLT, 분산 원장 기술에 중점을 둔 최초의 회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여기 ISO 2002 에코시스템 보게 되면 자, 여기 R3가 있고요. 리플, 인터넷 프로토콜, XRP가 딱 하고 포진되어 있습니다. IBM과 스텔라, 하이퍼레처 시스템을 통해서 XLM, 자, 그다음 액센추어, 컨센시스, SAP. 자, 많이 보던 것들이죠. 그죠? 여기 JP 모건의 쿼럼, 그리고 서클, USDC, 알고랜드가 스위프트 언급되고 있죠. 제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급됐던 단어들이 여기 ISO 2002에 정확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XRP, 인터넷 프로토콜, R3. 이 중심에 리플과 XRP가 가치의 인터넷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거대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과 그림을 이해하셔야 미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21년 10월 4일 연방준비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이 페드와이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 형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대중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월요일 연방준비은행은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의 ISO 2002 이 부분을 메시지 형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으로 국내 및 국가 간 지불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은행 및 기타 기관이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풍부한 지불 데이터 세트가 허용됩니다. 이사회 또한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를 새로운 메시지 형식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정된 계획의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자,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는 연방준비은행이 소유 및 운영하는 실시간 총결제 서비스입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빠르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ISO 2002 형식은 광범위한 산업에 대한 표준을 발표하는 독립적인 비정부 기구인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